A라는 사람이 와서 여러분한테 세를 놔달라고 합니다. 그럼 세를 놔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접수장에다 적어 놓겠죠? 뭘 적었습니까? 세를 놔달라고 하는 집 주소 적겠죠? 또 뭘 적어 놓습니까? 전화번호 적죠? 얼마에 놔달라고 한다, 뭐 원하는 금액도 적을 수 있죠? 3억에 놔달라고 한다, 이런 거. 이걸 적어 놓으실 거 아니에요? 접수장에다가? 그리고 제일 먼저 뭐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를 놔달라고 했으니까 제일 먼저 주소 알았으니까 주소 가지고 뭘 띄워볼 거예요? 이거잖아, 제일 먼저. 떼봤는데 거기에 임자로 A가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 좀 적어놓을 때 A 사장님 이름을 적어놨는데 A가 안 나오고 B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 전화번호 적어놓은 거예요? A한테 연락하죠. 아니 사장님 근데 등기부 떼보니까 B 이름으로 돼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이 와서 세를 놔달라고 했는데 등기부 떼니까 B가 나오니까요. 궁금하잖아요. 전화했을 때 이제 A가 뭐라고 그러냐. 와, 그게 사실은 내 건데 이름만 누구 이름으로 돼 있다고요? B 이름으로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죠? 명의시탁이죠. 명의시탁 물건이 나가고요. 그러니까 실제는 B 이름으로 돼 있지만 실제 소유자는 A다, 이렇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 꼭 확인하실 게 있죠. 그런 상황이라면 A가 이런 경우에 요 물건에 대한 등기 권리증을 일반적으로 갖고 있어요. 등기 필증을 A가 갖고 있어요. 이게 등기 필증이라고 하면 거기에 누구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B 이름이 나오죠. 근데 그걸 누가 갖고 있다고요? A가. 이건 팔아먹으면 안 되잖아, B가. 이걸 딱 뺏어놓고 있는 거죠. 이거 있는 거 확인하시고 전화상으로 있다. 그리고 이 사람 전화번호 알아내야 되죠. 저기 저 B 전화번호 좀 불러주세요 해서 파악한 뒤에 B한테 전화를 하셔야 되겠죠. 좀 요 사람이 요거 팔아달라고 한다, 이 아파트. 이 아파트 세를 놔달라고 한다. 그렇죠? 이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진짜 주인인 것 같은데 맞냐,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니까 이 사람이 명의만 자기 걸로 돼 있지 실제는 이 사람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확실히 뭐죠? 명의시탁 관계다. 그러면 이렇게 조사가 된 뒤에 이제 그러면 들어올 사람은 구해야죠. 구했어. C를 구했어. 요때 C하고 이제 전세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시킬 건데 여러분들이 누구랑 계약을 체결하게 만듭니까? C. A하고 하게 만듭니까? 아니면 B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겁니까? C가. B? B랑. 진짜 주인은 여기인데 A인데. 어떤 거? 불법이긴 하죠. B하고 하셔야 돼. 이 사람이 진짜 주인입니까? 서류상 주인입니까? 아. 모르겠어요. B하고 합니다, 계약을. B하고 해요. 하는데 A가 대리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세 계약을 실질적으로 누구하고 해요? A하고 해. 근데 거기 서류상의 이름은 누구로 나와? B가 나오는 거죠. 명시탁 관계에 있을 때는 여기 요 사람을 신탁자라고 그러죠. 신탁자. 이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수탁자. 그러면 신탁자를 대리인으로 봐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서 계약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B는 위임장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아까 전화번호 B 전화번호 알아내서 B한테 전화를 하면 통화하면서 이 사실을 확인한 뒤에 소유권이 여기 있다는 걸 확인한 뒤에 그러면 어차피 이 사람이 와서 대리계약 할 거니까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보내달라고 부탁해야 되겠죠. 그래서 막상 계약 체결할 때는 이제 누가 옵니까? B가 오는 게 아니고 A가 와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요게 이제 둘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돼요. 근데 이때 A는 올 때 뭘 들고 와야 됩니까? B가 써준 뭐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요걸 들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리 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요.
자, 문제는 요때 전세보증금, 계약금이나 전세보증금 잔금은 C가 누구 통장에 쌓아주게 됩니까? 두 번째. B 통장에 쌓아줍니까? 아니면 A 통장에 쌓아줍니까? A? B? 자, 첫 번째는 대리 계약한다는 건 확실히 아셨어요. 자, 두 번째, 통장 입금은 누구 통장으로 입금하죠? 이렇게 되죠. 어떤 게 좋아요? 여기서 통장 입금시킬 때 A 통장으로 쌓아주면 A가 진짜 주인이니까 나중에 빼주고 뭐 문제도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우리 쌓아준다고 그러면 여기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여기 입장에서 봤을 땐 주인이 지금 등기부상 누구로 나오니까. 그래서 B의 통장으로 입금시키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죠? 근데 그 B 통장으로 입금시키면 그 돈은 사실은 실제로 누구 돈이 돼야 되는데 그 보증금은 A 돈이 돼야 되죠. 그러면 입금시키고 A가 그 돈을 빼가고, 그죠? 여기 B는 손 안 대고 A가 빼가고, 그게 제일 좋아요. 옛날에 통장을 막 마음대로 만들 수 있었을 때는 어떻게 했냐? B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통장을 A가 갖고 있어요. A가 관리해요. 그럼 통장은 B 이름으로 들어가서 B 통장 들어갔는데 실제는 A가 꺼내 쓰고 막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근데 지금은 통장을 이렇게 임의로 만드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그게 어렵더라고. 근데 그래도 옛날처럼 할 수 있으려면 B가 협조를 해가지고 자기 있는 통장 중에서 쓸 수 있게끔 준다면 또 그거 가능할 수는 있어. 그렇지 않으면 좀 힘들다고. 그럼 여기서 이제 A 통장으로 입금시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C가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고. 자연스럽지 못하니까. 그러면 진짜 이 대리인 통장으로 입금시켜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어때요? 자, 대리인 통장으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가능해, 법적으로. 대리인은 그런 중도금이나 잔금에 대한 수령 권한도 일반적으로 있어요. 가능해요. 그렇지만 일 처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B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대리인 통장으로 입금시키는 것에 대해서 B가 동의를 해준다는 전제하에 입금을 시키는 게 필요해요. 누가 동의를 해준다고요? B 동의하에. 그럼 여기 들어가도 괜찮아. 다만 이렇게 할 때 C가 오케이 해줘야 돼요. C가 싫어하면 하수없이 이쪽으로 가야 돼. 근데 C가 알아서 뭐 그렇게 해주지 이렇게 해서 해준다면 서류상으로 B 동의하에 A 통장으로 입금시킨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두 가지 방법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자, B 통장으로 입금시키는 게 자연스러워요. 대신 그 A가 그 돈을 빼갈 수 있도록 하도록 자기들끼리 합의가 되면 가능해요. 두 번째, B 통장으로 입금시키는 게 자연스럽지만 이게 쉽지 않다면 어떻게 해요? A 통장으로 입금시키는 방법도 쓸 수 있다. 대신에 B 뭐가 있어요? B에 동의하에. 그렇죠? 동의하에 입금시킨다고 써놔야 돼요. 계약서에다가. 자, 세 번째. 이게 매매하고 임대차가 좀 달라요. 나중에 요 2년 기간 지나면 보증금을 갖다가 빼줘야 되겠죠. 누가 빼주는 거야? 보증금 반환이 이제. 이게 문제가 돼. 보증금은 누가 빼주겠어요? B예요? A예요? B? B의 통장으로 들어갔다면 B겠고 A 통장으로 들어갔으면 A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B 통장으로 집어넣었으면 나중에 B가 빼주는 거지. A 통장으로 들었으면 A가 빼주는 거고. 그런데 그렇든 말았든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A하고 B가 같이 연대 책임을 진다라고 무조건 써놓는 게 여기는 유리하는 거예요. 안전하고. 그러니까 요것을 써두고 실제 나중에 빼줄 때는 B 통장 들어갔으면 B 통장에 나가고, 그렇죠? A 통장으로 들어갔으면 A 통장에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 B 통장이라고 하지만 누가 관리해요? A가. 그럼 되죠? 그럴거나 말았거나 써두기는 어떻게 써주라고? 연대 책임이다. 이렇게. 그래서 자 오른쪽에 보시면 173페이지 보십니다. 특약에서 등기부상 소유자 B와 여기 B네요. 맞네요.
소유자 B와 그의 대리인 A는 상기 건물에 대해서, 위의 건물에 대해서 공동 임대인으로 C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둘이 공동 임대인을 체결한다. 이렇게. 그리고 2번 등기부상 소유자 B와 그의 대리인 A는 보증 반환 채권에 대해서 무슨 책임을 진다고요? 연대 책임을 진다. 이렇게. 명시된 부동산은 많은 건 아닌데 간혹 보여요. 이런 게. 그렇게 되면 대리계약 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 매매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우리 전세를 받죠? 매매는 더 간단합니다. 원리는 똑같고. 팔아. 그러면 누구랑 계약을 체결할까요? 대리계약. 하여간 명시딱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대리계약. 똑같이 대리계약이에요. 자, 통장 입금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여기 줘서 여기 빼가도록 하든지 하나. 두 번째, B의 동의하에 대리인 통장으로 들어가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 끝이죠? 똑같죠? 매매일 때는 뭐가 필요 없어요? 반환이 필요 없어. 더 간단하죠. 그죠? 여기 하면 여기서 끝이죠. 두 개. 그러니까 원리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매매나 임대차나. 예.